준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현TV TMI랩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고리즘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TMI랩의 쓸데없는 연구 결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교육을 해야 된다. 요즘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코딩 교육, 이제 컴퓨테이셔널 싱킹, 그러니까 컴퓨팅적 사고력을 이제 초중고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우리 교육계의 또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대학생들을 좀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알고리즘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MI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바꿔서 자 먼저 이 논문의 제목은 A Comparative Study of Effective Methods for Learning Algorithms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톡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쓸데없는 톡이기 때문에 TMI 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을 보자면 Learning Algorithms, 학습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알고리즘 학습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comparative study를 하겠다. 이번에는 이제 실증적 연구가 아니라 comparative study는 이제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연구할 때 어떤 연구 대상에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걸 우리가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학습법에 대한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bstract, 논문 요약, 초록이죠, 초록. 초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날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전공자부터 시작해서 전공자,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까지 과연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알고리즘 공부법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는데요, 정파적 수련법과 사파적 수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역함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정파적 알고리즘 수련법과 사파적 알고리즘 수련법의 역함수 관계를 밝혀낸 TMI랩의 위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여전히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트로덕션, 애브스트랙트 보면 다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연구, 요번에 S 붙였습니다. 관련 연구에서. 지난번에 안 붙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S 안 붙여봤고요. 구글 스칼라 영어 싫습니다. 그리고 DBPR 다행히도 이번에는 검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법, 교육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학습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정파 무림의 수련법과 사파 무림의 수련법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무림의 세계에서 정파와 사파가 이제 선악의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선악의 개념보다도 이제 그 수련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파가 옳다, 사파는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수련 방법을 할 때 알고리즘을 이제 정파적 수련법,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하고 사파적 수련법, 기술의 테크닉에 충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파 무림의 수련법, 주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파 무림 알고리즘 세계에서의 정파 무림은 진정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알고리즘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 기나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파 무림의 세계에서는 그런 건 됐고
지금 당장 코딩 테스트 해야 된다고요. 코딩 인터뷰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주요 IT 기업들은 대부분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전부 다 코딩 테스트, 코딩 인터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즉 그 유력한 알고리즘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이 코딩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코딩 문제를 인터뷰로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취업의 필수품이 돼버리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의 방법은 여전히 우리는 생각 실험을 합니다. 돈도 없는데, 연구비도 없는데, 그래서 생각 실험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라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esult and Discussion. 우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전파 무림의 수련법의 최고봉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지존이고 끝판왕이시죠. 도널드 커누스 교수. 이분 요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린 분이고, 우리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 아시나요? The Art of Loving. 이거를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죠. 사랑의 기술. LA 프로밍인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아트에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고 예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술로 번역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누스 교수는 프로그래밍은 아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실담 소리 하네 뭐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냥 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번하고 좀 닮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스 형님이 보시면 화를 많이 내시지 싶은데, 근데 이분이 이 요다입니다. 요다, 제다이에 나오는 요다 스승님하고 이렇게 닮으셨는데,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되게 닮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요다 스승님은 그 스타워즈에서 영원한 스승이시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계의 영원한 스승 도널드 누스 교수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닮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다 스승님이 하신 명언이 있죠. 그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구나. 우리 그 누스 형님의 책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을 딱 이제 보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죠? 이분이 이게 1권이고요. 이게 1000페이지 넘는 책인데 1권을 딱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개로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제 책장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쓰신 분이 책이 지금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 4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세트를 딱 사가지고 책상에 딱 꽂아 놓으면 일단 이제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딱 와서 그 책을 딱 보자마자 일단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기죽이는 용도, 혹은 이제 요 책의 그 3권에 141페이지 3.141592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상금을 숨겨 놓는 용도,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읽고 이해를 하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한참 잘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커누스 교수의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을 다 읽은 사람은 나에게 입사 원서를 보내시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많이 이제 죽었지만, 지금은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는 이제 뭐 2위하고 경쟁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1위에 있을 때 이제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하려면 이 책만 다 읽으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도전했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도널드 누스 교수의 책을 다 읽었는데 그쪽 임사 담당자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죠. 금방 지어지는 거죠. 이 책을 다 읽고 다 이해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할 생각이 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하고 말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뭐 전설 속에 나오는 책이고요. 이거 공부하면은 뭐
하여튼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책을 다 읽었다는 분 제가 한 몇 분 알거든요. 사권 다 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권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아는 이 책을 다 읽으신 분은 제가 봐도 존경하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파무림의 그 알고리즘 수련법의 이제 최고봉에 있는 부분은 이제 초절정 고수는 CLRS라고 해요. 호먼 교수를 필두로 해가지고 호먼, 그 다음에 레서선, 그 리베스트 스타인, 이 사람들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CLRS라고 해서 제목이 Introduction to Algorithms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책 제목 보면 인문서 같죠? 인문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 책도 막 한 몇천 페이지, 한 2천 페이지 되나? 이거 되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 인문은 인문인데 문의 두께가 한 그거 500m 정도 됩니다.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이 닫히진 않는 그런 이상한 인문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의 끝판왕은 Introduction to Algorithms. 이 책을 이제 다 봤다 그러면 알고리즘 공부 이제 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책은 두껍기도 하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친절한 우리 코먼 형님이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알고리즘 비밀의 문을 열다라고 이제 우리 그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Algorithms Unlocked 이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교양서처럼 썼는데 전공자가 봐도 어려운 이상한 교양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수업 다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술술 읽힌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리즘의 어떤 이제 세계에서 좀 고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 두 책은 가급적이면 이제 멀리 하시고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책을 가까이 두면 알고리즘 공부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제껴두시고 우리가 이제 정파무림에서 진정한 고수들 우리 세지윅 교수하고 그 다음에 니어폴리탄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저자가 쓰신 책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문병로 교수님 책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초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 이것도 이제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쏘가서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쉽게 배우지만 진지하게 배우는 시리어스하게 알고리즘을 진지하게 쉽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학부생의 수준, 대학원생의 수준, 이제 전공자, 시리어스한 전공자 수준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요 세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정파무림의 세계에서 이제 정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책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4파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파무림의 수련법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학원파라고 있습니다. 학원파.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파죠, 그죠? 이분들은 이제 좋은 스승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뭐 정부 지원 재직자 과정 혹은 뭐 어떤 돈 내고 듣는 학원 이런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스킬업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알고리즘 마스터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비꼬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날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비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제 도저히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럼 출발선에 누군가가 그래도 걷는 법이라도 가르쳐 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할 텐데 이제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학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나섰습니다. 삼성이 나서서 최근에 SSAFY 사피라고 읽는 것 같은데
삼성천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해가지고 지금 2기 수료했고 원래 3기를 모집한 것 같더라고요. 4기인가? 어쨌든 그 삼성에 나서서 이제 한 6개월에서 뭐 몇 월이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인가 뭐 그 교육도 시켜주고 그 알고리즘 프로젝트도 시켜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요 교육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혹은 뭐 짧게는 뭐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실용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되죠. 나는 돈을 냈으니 네가 나를 이해시켜야지. 이런 데 찾아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쉽게 빠지는 오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든 뭐 아니면 정부 교육기관이든 기업 교육기관이든 이제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려 들죠.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파모림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종파가 이제 백준파라고 있습니다. 백준파. 백준 온라인 젖지. 그러니까 온라인 젖지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소스 코드나 실행 파일을 어떤 웹서버에 제공을 하면 이 웹서버가 OX 맞았다 틀렸다를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온라인 젖지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우리 국내에 이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거는 백준 온라인, 백준 온라인 젖지, BOJ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트에 가면은 알고리즘 문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도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도 있고 뭐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부 좀 했다 하면 백준 온라인 젖지는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는 더 많죠. 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데가 이제 프로젝트 오일러라고 이건 약간 이제 수학적인 코딩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오일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진짜 컴퓨팅 사고력, 우리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교육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이트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전공자의 알고리즘 교육할 때는 이제 프로젝트 오일러도 괜찮습니다. 요새 한 900문제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600문제도 어쨌든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사이트로는 백준 온라인 젖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이트로는 이제 프로젝트 오일러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코드 해커라든지 뭐 해커랭커라든지 뭐 긱스4긱스라든지 많은데 요 두 개 사이트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고 그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은 일단 짜라. 그리고 답이 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파모림의 조와 엠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응용한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코딩 테스트, 코딩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테크닉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나 뭐 대회나 이런 데서 성과를 내는 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조와 엠마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짜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 그거를 이제 잘못 가지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파무림의 이제 가장 개방파는 정파인가 어쨌든 은둔파들이 있습니다. 은둔파 알고리즘 그딴 거 몰라도 돼. 알고리즘만 그것도 될 필요가 있어. 취업하면 되는 거고, 취업하면은 촉박한 일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박명수 선생님의 위대한 명언이죠. 나까지나 쓸 필요는 없다. 잘하면 또 시킬 텐데. 그래가지고 외면하는 짱박히는 모드. 그래서 알고리즘을 뭐 진지하게 공부하고 머리 아픈데 뭐 그거 말하는 거 시키는 거 일만 잘하면 되고 프로그램만 잘 짜면 되지. 난 알고리즘 따위 몰라도 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소확행이 가능해집니다. 저 이런 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그럼 머리 아프게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해야 돼요. 그죠? 재밌으면 하면 되고,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해서 하면은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정도, 학원 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배운 정도 해가지고 프로그램 짤 줄 알면 되고,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준의 알고리즘 문제를 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구글 미국 본사에 취업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삼성 STS 같은 데 가더라도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 가더라도 삼성전자 종기원 같은 데 가야, 종합기술연구원 같은 데 가야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논할 수 있지. 삼성전자 들어가도요, 무슨 사업부 이런 데 가가지고 코딩하는 부서 가면 알고리즘은 뭐 필요했습니까? 인풋 주면 아웃풋 나오면 되는데, 오늘까지 하냐, 내일까지 하냐, 일주일 내에 하냐, 한 달 내에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낭만파 혹은 이제 은둔파, 알고리즘 알지만 모르는 척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고리즘이라고 하죠. 모르고리즘. 알고리즘을 내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은둔해가지고 감춰진 고수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부대 출신인데 막 치킨집 사장님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정파적 수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적 수련법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련 방법의 차이라고 했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는 방법. 사파적 수련법은 일단 테크닉과 일단 취업하는 법. 그래서 이제 장점은 정파적 수련법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세계 정복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해낸 사람이 누구죠?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 구글,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세계 정복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정복했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한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세계 정복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의 정파적 수련을 마치고 나면. 사파적 수련을 하면 장점이 뭡니까? 일단 취업할 수 있죠. 코딩 인터뷰, 코딩 테스트 껌입니다. 그죠? 알고리즘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프로그램 짤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파적 수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소확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한 부서나 중요한 연구소에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더욱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일단 그걸 즐길 수 없으면, 난 진짜 어려운 문제 막 푸는 게 막 너무 재밌고 막 잠도 안 자고 나는 알고리즘 문제만 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알고리즘의 정파적 수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적 수련 하시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화인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짜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알고리즘의 어떤 성능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딩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의 중요성이라든지, thinking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알고리드믹 싱킹을 안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냥 프로그램 짜가지고 답 나오고 빨리 돌아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제 조화인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장 곡선이 뭐냐? 성장 곡선이 지수함수다. 정파적 수련을 하면 y equal 2의 x승이라는 성장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파적 수련을 하시게 되면 y equal log 베이스 2의 x라는 이제 성장 곡선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성장 곡선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제 정파적 수련법을 하시면 이렇게 y equal 2의 x승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사파적 수련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이제 y equal log 2 베이스 2의 x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밝혀낸 것은 정파적 수련법과 사파적 수련법이 역함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거 위대한 발견입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지수함수 y equal 2의 x승은 얼마나 튼튼하냐면 미분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2번 미분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n번 미분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분해도
해칠 수 없는 함수.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함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그 X는 이제 어딘가로 수렴하죠. 물론 이제 완전히 수렴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산하지만 이 발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많이 짜보고 그 온라인 저지에 있는 백준 문제 많이 풀어봤다고 해가지고 알고리즘 역량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면은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럼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제 공부법은 일단 내가 진학을 한번 해볼 마음이 있다. 대학원도 대학원 가가지고 뭐 그거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싶다. 혹은 뭐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서 진짜 뭐 스탠포드에 한번 가보고 싶다. MIT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은 이제 정파적 수련을 해야죠. 힘들어도. CLRS 다 밀어보고 디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배고 잡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취업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정파적 수련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마시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시되 거기에 너무 이제 힘 빼지 말고 알고리즘 성능 증명하느라고 막 머리 찢어가면서 수학 하고 실험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알고리즘의 개념만 이해했으면 백준 온라인 가가지고 프로그램 풀어보고 프로젝트 오일러 가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게 잘 풀린다. 혹은 이제 시간 정해놓고 1시간에 풀어야지 이래가지고 1시간 안에 코딩하고 확인까지 다 된다. 그러면 이제 취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조금 이거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학기 들어가지고 알고리즘 배웠다? 불가능합니다. 알고리즘 맛을 봤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무슨 정부지역 교육과정, 삼성전자 사피 과정 이런 거 거쳤다고 내가 알고리즘 잘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은 자세히 보아야 되고 오래 보아야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발만 쓰겠어. 그건 안 되죠. 나는 머리만 쓰겠어. 그것도 안 되죠. 머리도 쓰고 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 즉 알고리즘의 개념과 기초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 이제 발로 코딩하면 안 되는데 오늘 예를 잘못 들었네. 축구 말고 배구를 합시다. 배구에서 머리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파적 수련법과 사파적 수련법을 적당히 썩는 게 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지나갈 사람은 이거 70대 30으로 하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30대 70으로 하고, 그러니까 비율을 잘 배합할 뿐이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물은 우리 섭씨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죠? 100도씨가 되기 전에는 끓지 않아요. 물론 또 물리학자들한테 얘기하면,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그거 확실하냐 그러면서 100도씨가 안 돼도 끓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어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물은 섭씨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100도씨가 될 때까지, 이 100도씨가 되어서 펄펄 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머리에 쥐가 나도 계속해서 열을 가해줘서 이제 단숨에 이제 정복하겠다. 요번 학기에 내가 정복해가지고 내가 A뿔 받겠어. 이런 욕심 버려야 돼. 내가 이제 요번 학기 다 듣고 나면은 이제 알고리즘을 해버리겠어. 택도 없는 얘기. 10년 연구해도 20년 연구해도 30년 연구해도 모르겠는 게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들여다보고, 내가 정파적 수련법이 내한테 맞는가, 사파적 수련법이 내한테 맞는가, 혹은 그걸 내가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논문 형식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없었지만 acknowledgement, 이건 이제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이게 이제 한자로 써서 사사고 우리말로는 이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에서 요 e가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거든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입니다.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그리고 이제 그거 논문에서는 acknowledgement에 반드시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본 연구는 주니언 TV의 쓸모없는 연구 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지원 사업 번호 이러면 2020-2020-2020 누가 떠오릅니까? 홍진호라고 프로게이머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본 연구를 위한 연구비는 이제 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붙이는 거 영조원이라고 할걸. 이 연구에는 주니언 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기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연구비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마련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니언 TV의 두 번째 연구, 효율적인 알고리즘 공부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찍고 보니까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어쨌든 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May the algorithm be with you. 알고리즘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